It basically makes it more fair. It's the kind of week that can give you whiplash. Sweeping tariffs one day, sweeping exemptions just 2 days later. Donald Trump now says many Canadian goods, specifically those compliant under the Canada-US-Mexico free trade deal, will be exempt from 25% tariffs until April 2nd. But Trump did not go into detail, instead framing this as a means to help the U.S. auto industry. It's just a modification short term because I didn't want to hurt the American. It would have hurt the American car companies if I did that. 일부 행정적 후퇴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제도적 논리 내에서의 재편성을 의미한다. 2026년 1월 중순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간한 잠정 지침은 전략적 물자로 분류된 수입 허가 1년의 지위를 변경했다. 이 지침은 기자회견이나 공식 발표 없이 기술적 메모 형태로 전달되었으며 중국을 겨냥한 무역 제한 조치 사이클 속에서 몇 달 전 중단되었던 허가들의 부분적 재개를 규정했습니다. 이 변경은 형식상 관료적이었지만 첨단 기술 및 농업 자동화 분야처럼 아시아산 금속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운영상 긴급 조항으로 승인된 이 절차는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규제 조치로 특정 금수 조치 대상이 된 합성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재분류는 비공식적으로 억제 조치로 해석되었으며 전략적 재정의가 아닌 내부 시스템적 압력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이러한 행정적 움직임의 배경에는 규제위원회와 물류망이 1분기부터 재고 고갈 위험을 지적하며 연이어 발령한 경고가 있었다. 분석에 따르면 관세 협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희귀 원소 및 농산물 공급과 관련된 전년도 말 발표된 일부 약속들이 예상된 물량으로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의 확인 부재와 1월 초 아시아 항만의 안정적인 움직임이 결합되면서 외교적 차원에서 체결된 약속들이 실제로는 베이징에 의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특정 수입품의 흐름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결정은 국제적 상대방의 명시적 대응 없이 구조적 병목 현상의 악화를 막으려는 일방적 조치로 해석되었다. 이 문제의 민감성은 미국 농무부의 내부 보고서 유출로 더욱 커졌다. 해당 보고서는 특히 대두를 비롯한 미국 농산물에 대한 해외 수요가 예상치 못하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문서는 중서부 주에서 출발한 선적 중단 및 계약 재협상 사례를 언급했으며 이는 베이징과의 약속이 재확인되었다는 공식 발표 이후에도 발생한 일이었다. 정치적 발표와 실제 운영 효과 사이의 간극은 의회 기술위원회들에 의해 검토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공개된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다. 농업부문 대표들은 주문 불안정과 지불 연기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산업협회들은 반도체, 자동차 부품, 리튬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금속의 비상 재고 확보 필요성을 경고했다. 2025년 말의 축하 연설과 몇 주 후 기록된 기술적 조치 사이의 대비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강경 노선을 지지했던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편함을 야기했다. 상원 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양당 의원들은 베이징의 제도적 상호성 부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비공식 기록에 따르면 참석한 한 상원 의원은 유일하게 유연해진 쪽은 우리뿐이었다고 말하며 현 외교 정책의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의문시했다. 이 발언은 현 협상 태도를 옹호하는 측과 기관 간 더 조율된 대응을 촉구해온 세력 사이의 균열을 암시하는 신호로 비공식적으로 퍼졌다. 국제적으로는 신중한 기대감이 반응이었다. 중국 국영 매체들은 워싱턴이 채택한 규제 변경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관세 재검토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이러한 태도가 베이징이 연말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 해석에 얽매이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가설을 강화한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침묵은 상대방이 자신의 발표에 노출되도록 하면서 자신들의 행동 여지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유연화라는 기술적 제스처와 공식적 상호성의 부재 사이의 불균형은 대학 및 경제연구소와 연계된 연구센터들의 분석 주제로 떠올랐으며 이들은 미국 정부의 운영상 일방적 경향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단기적으로 눈에 띄는 단절을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공식 담론에서 유지되어 온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금융시장의 움직임, 물류 인프라 투자 축소, 신규 수출 계약 억제는 안전 마진이 공개 발표나 효과적인 서사 통제 없이 내부적으로 조정되고 있다는 인상을 강화했다. 이 주제는 아직은 조용히 대통령 보좌관들의 관심사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들은 현 무역 전략의 정치적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해결된 듯했던 문제가 서서히 다른 형태로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더 이상 수사적 논쟁이 아닌 제도적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교착 상태로 말이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고립된 조치가 산업 의존 정책 재편이라는 더 광범위한 과정에 어떻게 자리 잡는지, 그리고 초기에 성공적인 합의로 여겨졌던 사안에 대해 입장을 재검토 중인 다른 기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제도적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움직임은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 정책을 형성하는 미묘한 조정 과정까지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는 바이다. 일시적인 선언을 넘어 사실의 현실을 따라가는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연방기관들은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생산망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프로토콜을 조용히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경제안보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1월 첫 3주간 서부 해안 항구에 실제로 하역된 물량이 12월 약속을 바탕으로 한 지속성 전망치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 문서는 기술적 성격이 강하지만 공개적으로 약속된 사항과 세관 시스템에 기록된 흐름 사이에 운영상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에너지부는 풍력 터빈 및 대규모 저장 시스템에 적용되는 부품 주문이 보류되고 있음을 통보했는데, 해당 부품 제조는 이론상 중국 측에서 이미 정상화되었어야 할 원자재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발표된 양보 조치의 기대 효과가 실제로는 상대화되거나 비대칭적인 이행이익에 따라 재구성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시점부터 논쟁은 무역대표부의 조치 자체의 효과성을 넘어 국제협정에 대한 제도적 통제의 더 광범위한 구조로 확대되었다. 국가안보위원회는 국무부와 상무정보국으로부터 워싱턴의 일방적 해석으로는 베이징의 규범적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경고를 동시에 접수하기 시작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구속력 있는 공식 검증 수단의 부재로 인해 상호주의에 대한 기대가 상대방의 내부 정책 검토에 취약한 도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의회 일부는 발표된 협정의 기술적 준수 여부에 대한 분기별 보고 의무화를 제안하며 말과 실행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다 강력한 감독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수렴은 재무부가 전략적 부문에서의 보조금 신용 지침 개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과도한 인센티브로 인한 잠재적 왜곡으로부터 재정 균형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제안된 이 결정은 거시경제분석실과 산업경쟁력위원회의 공동기술 자문후 연기되었다. 두 기관 모두 수입의 예측 불가능성과 운영 물량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재정 지원 철회가 생산망의 외부 변동 적응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질적으로 내부 계획 구조 자체가 조정되어 단순한 경기적 불확실성이 아닌 구조적 불확실성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상황에 대응해 더 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 부문에서는 산업협회들이 법률 자문단을 동원해 상무감독위원회에 베이징과 합의한 조건의 실제 유효 기간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효과적인 중재 메커니즘의 부재와 약속의 본질적으로 선언적 성격은 몇 주 전만 해도 회복 시나리오에 기반해 재무 전망을 세웠던 기업들 사이에서 상이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농업기계 제조업체들은 이전에 중단된 것으로 여겨졌던 물류 관세가 유지되면서 운영 비용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자부품업계는 중국 수출용 기술 허가 발급 지연을 보고했다. 두 경우 모두 손실은 직접적인 위반이 아닌 공급망 반대편의 행정 절차, 지속성 부재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중기적 예측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최근 다자간 무역 포럼들의 입장 표명으로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들 포럼은 공식적인 제재나 권고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도구 없이 외교적 맥락에서 국가대표들이 발표한 선언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는 법적으로 구조화된 약속보다 관세 발표의 정치적 활용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대표단은 독립적인 보고 메커니즘 없이 전략적 편의에 따른 단기 주기로 유지되는 표면적 협정의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주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지역 블록들이 미국이 어떤 양보를 확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어떤 양보를 일방적 중단 대상으로 삼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요구할 여지를 열었다. 이러한 외부 압력에 따라 백악관 전략기획실은 비공개 메모를 통해 양자 정상회담 이후 채택된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재구성을 권고했다. 결과를 확정된 승리로 발표하기보다는 합의된 조항 이행이 워싱턴의 직접 통제를 벗어난 해석상의 불일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잠정적 조정 단계라는 개념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제안은 2018년 관세 분쟁이 시작된 이후 상호 신뢰 측면에서 가장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다고 평가하는 안보 분야 고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승리 담론을 포기하는 것은 전략적 우위 주장보다 위험 관리에 더 중점을 둔 접근 방식의 변화를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기술위원회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과학기술위원회와 경제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무역 이익을 측정하는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이 양자 협정의 파급 효과를 평가할 때 채택하는 성공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이미 새로운 제안서 작성 방식에 반영되어 자동 활성화 및 비활성화 조항이 더 유연해지고 체결된 각 조항의 운영적 한계를 명시하는 해석 부속서가 첨부되고 있다. 작성자들에 따르면 이는 발표가 체계적 뒷받침 없이 실질적 기대를 낳는 현재의 교착 상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시도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지원책이 시행 중임에도 생산 부문이 중기 물류 계약을 회피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부문에서 운영상의 신중함과 공급업체의 지리적 다각화를 선택해왔으며 이는 더 높은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불신의 신호라기보다 이전 주기 동안 축적된 제도적 학습을 반영합니다. 공식적인 보장 장치 없이 이루어진 외교적 약속은 안정성을 가져오지 못하고 일시적인 안도감만 줄 뿐입니다. 개발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보고서에서 공유된 인식은 미국 시스템이 아직 명확한 방향 재설정 없이
전략적 억제 모드로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이들에게 바로 이러한 제도적 대응들의 얽힘 속에서 전황이 무역 정책의 한계와 실제 영향력이 드러난다. 따라서 기술적 정치적 전개 양상을 주시하는 것은 시스템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핵심적이다. 지금까지 채택된 결정들의 구조적 중요성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들이 공존하고 있다. 외교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는 일부 분석가들은 최근의 조정들이 실패의 신호로 읽혀서는 안 되며 오히려 공식적인 보장이 없는 대신 운영상의 유연성을 통해 보완되는 보다 적응적인 협상 방식으로의 의도적인 재조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해에 정부는 불균형적인 상호성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술적 조정 공간을 열어두기로 선택했으며 이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대응 능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이 그룹에 따르면 베이징의 이행 부재에 대한 직접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추가적인 갈등 확대 위험을 줄일 것이며 금융 변동성과 공급망 불안정이 특징인 국제적 상황에서 즉각적인 단절을 고집하는 것보다 더 신중한 접근법이다. 이러한 해석은 무역 정책의 행정적 차원을 중시하며 최근 사건들을 긴장된 역학관계의 일부로 보도해 여전히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간주한다. 반면 다른 분석 흐름은 동일한 사건들에 구조적으로 반대되는 의미를 부여한다. 국제경제법 전문가와 다자간 협정 전직 협상가들로 구성된 이 시각은 워싱턴의 발표에 대한 베이징의 침묵이 이러한 약속들의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암묵적 부인이라고 주장한다. 이 논지의 핵심은 응답 부재가 일방적 선언을 통해 결과를 공고화하려는 시도를 무력화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구속력 있는 도구와 공식적 검증 메커니즘의 부재는 이틀에서 진행 중인 협상의 과도기적 단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공개 선언에 의존하는 모델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이해된다. 입법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이들 전문가들은 이러한 패턴이 지속될 경우 미국이 비비준된 약속에 대한 내부 해석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정상화하게 되어 파트너국 및 다자간 중재기구 앞에서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논의는 원래 의도 분석에서 국내 제도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로 전환됩니다.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 반복될 경우 국가의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공 능력이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의사결정 구조가 발신하는 모순된 신호를 시스템 자체가 흡수하고 해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은 중국과의 무역 정책을 넘어 행정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주체로서 연방정부의 신뢰성까지 위협합니다. 제도적 위험은 특정 협상 라운드의 패배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 발표된 결과가 지정된 기한 내에 검증 가능한 효과로 전환되지 않는 상황의 누적과 관련됩니다. 금융기관 산업 경영진 국제 행위자들에게 이러한 담론과 실천의 괴리는 중기 정치 위험 평가 모델에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국가 구조 내부에서는 아직 채택할 대응 방안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다. 상무부는 점진적인 운영 조정에 초점을 맞춘 기술적 접근의 지속을 주장하는 반면 국무부는 외교적 마찰과 과도한 해석을 줄이기 위해 공공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해왔다. 경제안보실은 현재 시점이 비공식적 불일치를 처리하기 위한 보다 일관된 도구를 정치체제에 제공할 수 있는 평판 억제 메커니즘 구축을 요구한다고 평가한다. 논의 중인 제안들은 독립적인 검증위원회 설립부터 다자간 조약 외에 체결된 협정에 자동 역전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까지 다양하다. 모든 경우에서 2025년 말에 체결된 외교적 약속의 성격에 대한 상이한 기대에서 비롯된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관찰된다.
가용 기록에 따르면 새로운 안전장치 채택에 대한 내부 저항의 일부는 현행 체제 개정이 외교 정책 수행상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기술적 수정과 권위 유지 사이의 긴장은 현 상황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부문들 사이에서도 보다 강력한 제안의 진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무역 정책에 전념하는 재단들은 구조적 변화가 없는 한 향후 협정들은 열렬히 발표되더라도 비대칭적 이행과 낮은 실질적 준수라는 동일한 패턴을 반복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분석 자료들은 이러한 현상을 표면적 외교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즉 발표는 내부의 서사 관리 기능을 수행하지만 중기적으로 일관된 효과를 창출할 만큼 충분한 제도적 밀도를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문 대표자들 사이에서는 위험 노출 정도에 따라 평가가 엇갈린다. 농업 생산자들은 특히 부채 증가와 남미 국가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예상된 물량의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 반도체 산업은 외교적 진전과 무관하게 공급처의 지속적인 다각화를 구조적 전략으로 삼는 실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수출 통제 대상 부품에 크게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부문은 전략적 재고와 베이징과의 관계 완전 정상화 없이도 운영 가능한 대체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 모든 경우에서 예방적 적응 패턴이 공고화되며 이는 행정부의 약속 예측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재평가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정치 체제가 다른 강대국들과의 조율이라는 외부적 도전뿐만 아니라 국제적 활동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기준을 재정의해야 하는 내부적 과제도 직면하고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단순한 담론의 안정성만으로는 더 이상 경제적 안정성이나 규제적 일관성에 대한 인식을 유지할 수 없다. 독립 분석가들에 따르면 공적 선언이 약속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장치에 기반하도록 외교 정책 언어 자체를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가 단일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만 달려있지는 않지만 발표의 무게가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능가하는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 체계적 불안정 상황에서는 제도적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단편적인 공개 성명보다 진행 중인 역학을 이해하는 데 더 일관된 기준을 제공한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분석적 주의와 비판적 관찰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지름길이나 약속 없이 전개되는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다.